아마 지금 포착하셨을 건데 지금 티가 안 나서 잘 모르실 건데, 아까 처음 꺼냈을 때하고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처음 꺼냈을 때가 훨씬 어두웠거든요. 카멜레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키우는 카멜레온이에요. 키우기도 쉽고 성격도 온순한 편이고 밥도 잘 먹고 또 덩치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직은 어린데 크면 이렇게 머리에 막 뿔 같은 것도 막 솟아 올라와서 좀 멋있게 생겼고요. 분양 금액도 제일 저렴해요. 한 10만원 정도에 입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키우시고요. 저희 동네에는 이거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봄철만 되면 얘네가 알 낳았다고 새끼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저희 매장에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분양을 하고 이러는데 그만큼 키우기가 쉬워요. 카멜레온들이. 이게 피부병 걸린 게 아니라 이건 탈피라는 건데 껍데기를 벗으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얘가 아마 그 라푼젤에 나오는 그 카멜레온이 아마 얘일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종은 뭐 파슨 카멜레온, 잭슨 카멜레온, 펜서 카멜레온 이렇게 종류들이 엄청 다양해요. 이 종은 그나마 키우기가 쉬운데 그 외의 카멜레온들은 사육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온습도라던가 이런 게 안 맞으면 애들이 아픈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요.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편이고요. 그나마 이 종만 키우기가 쉬워요. 그쵸, 몸의 색깔이 바뀌는데 색깔이 되게 다채롭게 바뀌는 종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종은 아직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연두색을 띠고 있는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춥다거나 이러면 색깔이 어두운 정도로만 바뀌지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잘 바뀌고 이러진 않습니다. 아마 지금 포착하셨을 건데 지금 티가 안 나서 잘 모르실 건데 아까 처음 꺼냈을 때하고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처음 꺼냈을 때가 훨씬 어두웠거든요. 그렇죠. 얘네도 막 벌레 같은 거 날아다니면은 혀가 몸 길이 한 3배까지 늘어나요. 확확 잡아먹는데 사냥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밥을 자율급여라 해서 밥을 항시 넣어놓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따로 자료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어머님이신데 그 카멜레온이 이제 임신했었을 때 잠깐 사육장에서 탈출을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잡았는데 그냥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봄에 이제 베란다를 가보니까 베란다 화분에서 새끼들이 막 드글드글하게 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미가 그 탈출해서 베란다 화분에다 알을 낳았던 거예요. 그때 한 5, 60마리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 매장으로 데려와 주셔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다시 이제 또 재분양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죠. 금방금방 분양이 가니까 카멜레온도 많은 분들이 찾거든요. 생김새도 귀엽고 파충류의 좀 대표 인사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인기가 많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얘네들한테 제일 좋은 놀이 방법이고요. 특별히 얘네를 놀아준다 해서 얘네들이 즐기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만지는 건 또 중요하긴 해요. 이게 막 즐기는 거 아니더라도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육장에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경계를 해요. 근데 자주 꺼내서 만지고 막 이러면서 주고 좀 서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얘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이제 핸들링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아유, 가면 때문에 뭐 보이질 않네요. 얘가 이제 몽키 프록이라 해가지고요. 왁시 몽키 프록. 왁싱은 그거고요. 이거 왁시 몽키 프록이에요. 왁시. 잘 안 뛰는 개구리예요. 걸어다니는 개구리예요. 개구리처럼 막 나무에 매달려 살고 온순한 개구리들이에요. 분양 금액이 좀 안 좋지 엄청 가격이 높아요. 얘네가 40몇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희소성 때문이죠. 번식이 좀 힘들고 찾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분양 금액이 좀 올라간 케이스죠. 한번 올려보세요. 얘네들은 올리는 건 좀 편합니다. 뛰질 않으니까요. 실제요. 오줌 쌌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거북이도 있고요. 얘는 거북이 중에서도 좀 특이한 박스 터트리는 거북이거든요. 보면은 건들면은 몸을 이렇게 딱 박스처럼 닫아요. 이래서 박스 터트리요. 근데 살이 쪄가지고 엉덩이를 건들면 얼굴이 나오고 얼굴을 건들면 다시 엉덩이가 나와요. 이 박스 터틀들이 대체로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한 쌍이 1,800만 원 정도. 박스 터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수출도 많이 나가는데 분양 금액 자체가 높은 게 얘네들이 번식을 하려면 또 오랫동안 키워야 되고 또 한 쌍이 또 잘 안 맞으면 번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번식하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금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라긴 할 건데요. 여기서 막 무지막지하게 커지진 않고요. 이 언저리 내에서 클 거예요. 키우다 보면 이제 저희 딸한테도 물려주고 소녀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현수가 뱀 좀 갖고 와줄 수 있어? 아무거나 그냥 너무 위험하지 않은 걸로. 뱀이 애들을 다 잡아먹잖아. 그렇게 막 애들이 사리 분별이 안 돼. 뱀도 막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지정된 먹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이 위주로 다 먹는 게 이제 뱀입니다. 뱀은 생각보다 그 먹이 이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또 먹이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오. 얘는 괜찮아? 네. 얘는 콘스네이크라는 뱀이에요. 콘스네이크요?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이 콘스네이크라는 종 자체가 되게 좀 온순한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이고요. 색상이나 무늬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모프라고 하죠. 그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좀 색색별로다가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모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은 자기 취향에 맞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성격이 좀 온순한 편이고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도전하는 뱀이에요. 이게 독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전갈, 진해 이런 아이들도 키우긴 하는데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독이 이제 막 사람을 해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쏘이면은 그냥 살짝 욕이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아프니까요. 원래 뱀은 이제 핸들링할 때 계속 움직여요. 종마다 다른데 얌전한 종도 있고 이렇게 활동적인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따로 이제 생물 만지기 체험이라고 하죠.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네, 밥 주고 똥 쉬고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사실 저는 뱀 만지기 체험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종종 애들이 아무리 쓰나도 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 만지게 할 때도 항상 엉덩이만 만지게 하는 게 얼굴 같은 데를 안전하다고 막 만지게 했다가 물리는 사고가 종종 생기다 보니까 추천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뭐 가끔 물리기는 해요. 얘는 아파요. 이 정도까지 크면은 좀 피가 좀 나고요. 전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전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서 번식이 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거의 매년마다 이제 수백 수천 마리가 태어나고 있어요. 꼬리에 독이 있는데 얘한테는 쏘였을 때 그냥 딱 이 정도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집게에 찝혔을 때 더 아프고요. 얘네는 황제 정갈이라고 해요. 정갈 중에서도 제일 큰 편에 속하고요. 전 세계적인 보호를 받는 정갈이에요. 사이테스라고 해서. 근데 저희 매장에서 이제 번식을 좀 도전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현재는 거의 뭐 한 수천 마리씩 태어나고 있어요. 수없이 많죠. 쏘인 적도 많고. 물린다는 게 집게로 다 찝히는 건데 입으로 물진 않고요. 아파요. 딱 그 정도예요. 사슴벌레도 찝듯이 비슷합니다. 새끼는 한 10,000원대 정도 하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7만 원, 10만 원 정도에 분양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사람들마다의 목적이 다른데 취미 영역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수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요가 좀씩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들 찾고 계세요. 키우시죠? 아닙니다. 너무 즐거워요. 얘네들을 좀 이세계 애완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좀 소개하는 게 항상 즐거웠거든요.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알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의 편견? 인식이 좀 바뀌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즐거워서 저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항상 재밌습니다. 일단 생물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온도를 맞출 수 있을 만한 장비들, 사육장과 먹이에 대한 뭐 부담감만 없애면은 웬만하면 다들 키울 수 있거든요. 전 세계인이 다들 키우는 생물이니까 얘네들이 좀 낯설게 생겨서 좀 어색해 하실 뿐이지 실제로는 키우는 거는 햄스터나 이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해서 났을 때 난리가 났던데 혹시? 네, 맞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잠겼던 그 위치입니다. 가슴이 미어졌죠.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은 뭐 발목 넘어서까지 잠기고 있고 답은 없고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뭐 물 퍼내리고 이랬었는데 직원들도 이제 뭐 홍수 났다고 하니까 막 다들 뛰쳐나와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근데 반대로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네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내부가 습하고 덥고 하니까 애들이 막 색깔도 더 좋아지고 색깔 올라온 거고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될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탈출한 친구들도 아니 오히려 탈출했던 애들을 잡았어요. 그 매장이 보면은 지금 생물들이 바닥에 위치해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막 물이 잠긴다 해도 애들이 막 탈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옛날에 탈출했었던 사슴벌레나 아니면 막 다른 뭐 그 곤충 같은 애들이 구석구석이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견이 돼서 오히려 주웠지 애들이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생물상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들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였어요. 애들이 뭔가 생김새나 이 외형 습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낯설게 생각하시는데 편견 없이 뭐 사육을 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고 되게 좀 즐거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파충류 매력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